흉한 사주는 흉한 인생을 살고 길한 사주는 길한 인생을 살까요? 사람들은 보통 사주를 볼 때 내가 흉한 사주인지 길한 사주인지 알고 싶어 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운명에 대해 모든 것이 결정되어 있다는 생각으로 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늘 이 내용을 알게 된다면 그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게 될 겁니다. 통념에서 말하는 흉한 사주가 현대사회에선 세계 최고의 길한 사주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될 테니까요.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의 사주는 소위 흉신으로 가득한데요. 사주에서 말하는 흉신이란 편인, 편관, 상관, 겁재로 사흉신이라고 불리우죠. 오늘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을 통해 전해드릴 내용은 편인, 편관에 대한 것입니다. 사주에서 편인과 정인은 물이 나무를 성장시키듯 나를 성장시키는 공부와 지식의 별이에요. 그렇지만 교과서적인 공부인 정인과 달리 편인은 한쪽에 치우친 공부, 커리큘럼에 없는 공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깊은 궁리나 생각, 대중적이지 않은 지식, 노하우, 매니아 등을 의미해요. 그렇다 보니 전통을 수호하는 꼰대분들이 느끼기엔 쓸데없는 궁리나 공부를 하는 모습으로 보일 수 있겠죠. 그래서 전통적 해석에선 편인을 흉신으로 취급하는 거예요. 하지만 무에서 유를 만드는 소설이나 예술작품, 아직 밝혀지지 않은 원리나 현상을 찾아내고자 하는 연구 등 편인은 현대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능력이라고 볼 수 있어요. 편관과 정관은 나를 통제하고 제어하는 기운인 관성의 기운이에요. 그런데 음으로 양으로 나를 잘 가지치게 해주는 정관과 달리 편관은 도끼가 나무를 치듯 강한 살의 기운을 갖다 보니 사주가 뿌리가 약할 경우 강한 스트레스 상황 혹은 난관을 만드는 기운이 돼버려요. 그래서 편관을 다른 말로 칠살이라고도 하며 흉신이라고 알려져 있죠. 일론 머스크는 편인을 태어난 해인 연주에, 편관을 태어난 날인 일주에 가진 사주로 태어났어요. 내가 태어난 날에 편관을 갖고 있으니 스트레스와 난관을 안고 살아가는 사주라고 할 수 있죠. 그의 삶은 항상 어려운 과제를 스스로에게 던지고 이를 해결하는 과정으로 점철되었죠. 혹은 여러 가지 불가항력적인 난관들을 마주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보통 이런 편관은 식신제살이라고 해서 나의 재능과 성실한 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보통이에요. 하지만 일론 머스크는 놀랍게도 태어난 해인 연주에 있는 편인으로 편관을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흉신으로 흉신을 해결하는 것이죠. 어린 시절부터 그의 이런 성향은 두드러졌는데요. 불 끄고 잠을 잘 때 늘 괴물이 나올 것 같아 무서워했다고 합니다. 어린 일론 머스크에겐 큰 난관이었겠죠. 그런데 이 두려움을 에디슨의 책을 읽다가 해결하는데요. 전구 발명 내용을 읽던 중 어둠이란 광자가 없어서 나타나는 단순 자연현상이라는 것을 알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해요. 별것 아니어 보일 수 있지만 자연현상에 대한 근본 원리를 탐구하는 것으로 막연하고 어려운 문제를 해석해낸 것이죠. 편인의 장점을 어려서부터 체득한 거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런 편인 활용은 훗날 일론 머스크의 제1원칙 사고방식 혹은 근본 원칙적 사고로 발전합니다. 일론 머스크는 2013년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제1원칙 사고방식에 관해서 설명했는데요. 제1원칙이란 세계를 바라보는 물리학적인 방법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가장 기초적인 사실들까지 분해해서 내려간 후에 거기서부터 추론해서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방식을 쓰면 훨씬 더 많은 정신적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라고 말했죠. 일례로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에서 로켓을 디자인하고 제작하는 과정을 들 수 있는데요. 그는 처음에 화성 프로젝트를 위해서 로켓 강국인 러시아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로켓을 구입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러시아를 몇 번 방문한 후에 로켓 가격이 천문학적으로 높다는 것을 알게 됐죠. 그래서 로켓 구입을 포기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이 문제를 다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로켓은 무엇으로 만들어지는가? 우주항공 등급의 알루미늄 합금, 티타늄, 구리, 탄소 섬유들이다. 이 재료들의 시장 가격을 대충 적용해보고는 로켓의 재료비가 전체 가격의 3%에 불과한 것을 깨달았죠. 그는 직접 회사를 설립해 원재료들을 싼 값에 구입해 로켓을 제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탄생 배경이죠. 그로부터 6년 후 로켓 발사 비용을 10분의 1로 낮추고도 로켓 발사에 성공해 안정적인 수익 기반을 다질 수 있게 했죠. 이처럼 일론 머스크는 편인을 통해 편관, 즉 난관을 해결하는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기존의 관념과는 많이 다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주만이 삶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일 겁니다. 하지만 같은 사주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그릇이 어떠하냐에 따라 삶의 스케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한국에서 태어났느냐, 미국에서 태어났냐에 따라 그가 세상을 바라보는 스케일은 완전히 달라지겠죠. 일론 머스크는 남아공에서 태어났지만 극단적 인종차별이 난무하는 나라에선 꿈을 펼치기가 어려울 것이라 판단하여 캐나다로 국적을 옮긴 후 미국 대학으로 진학했죠. 이런 결정이 그의 사주가 큰 스케일로 펼쳐질 수 있는 무대를 만들어준 것이죠. 만약 일론 머스크가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자유로운 생각을 완전히 속박당했을지도 모르지 않을까요? 화성 이주 같은 원대한 계획은 평생토록 꿈도 꾸지 못했을 수 있죠. 하지만 이제는 다른 시대입니다. 현대사회는 완전한 글로벌 세상이에요. 쿠팡의 애처럼 한국의 기업도 미국 나스닥의 상장에 자금 조달을 받을 수 있고 언제든지 글로벌 기업으로서 지구의 운명을 쥐락펴락하는 존재를 꿈꿀 수 있죠. 우리가 사주를 공부하는 목적은 내 몸과 마음의 제한된 조건에서 비롯된 삶의 불균형을 명확히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한 인식은 더 나은 삶을 위한 냉철한 자기 인식이어야 하죠. 메타인지 능력을 높이고 생각의 지평을 넓혀 내 운명을 스케일업 시키는 겁니다. 사주가 결코 숙명이 아님을 알기 위해 우리는 사주를 공부하는 것이죠. 기존의 숙명론은 운전자에게 운전대를 맡길 수밖에 없었던 내연기관차처럼 시대의 뒤안길로 사라져가고 있어요. 자동차가 자율주행의 시대로 접어들었듯이 인류는 자신의 사주를 스스로 운전하고 경영할 수 있는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빅데이터와 글로벌 사회가 거대한 지식의 지평과 거대한 시장 환경을 조성해주고 있죠. 자신의 사주를 길신과 흉신으로 나누지 말고 지혜롭게 활용하시길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